사람 20명의 내일을 고르라던 날이었습니다. 김낙수는 그 종이를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양식으로 만든 표가 놓여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일일까? 아니면 그냥 숫자 정리일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을 눌러앉았습니다. 아침 사이렌이 울리기 조금 전 공장 마당에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늘 하던 안전체조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김낙수가 제일 어색해하던 시간인데요. 요즘은 제일 먼저 나가서 서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깨 크게 돌리고 허리 한번 쭉 풀고 이 반장이 목소리를 높이자 사람들이 대충대충 몸을 움직입니다. 저 뒤에서는 아직도 낄낄거리는 소리가 조금 새어나옵니다. 김낙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한 바퀴만 더 돌려봅시다. 어제보다 딱 한 바퀴만요. 사람들이 잠깐 멈칫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시범만 대충 따라하고 말았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어깨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팔을 올릴 때마다 굳은 근육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치지 말자는 거잖아요. 오늘 한 바퀴 더 돌린 팔이 내일 안전하게 돈 버는 팔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누군가는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아침 체조가 끝나갈 때쯤 라인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혼낸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오늘은 조금 더 제대로 해야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체조가 끝나고 바로 라인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확인해야 할 설비 목록은 많았고 머릿속에는 20명 명단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눈은 현장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걷다 보니 한쪽 구석에 기대 놓인 사다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상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발판이 한 칸 빠져있는 삐딱하게 서 있는 사다리였습니다. 김낙수가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업 발판 없는 사다리.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정리하라고요. 정리해주세요. 라인을 타고 가던 소음이 잠깐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듯이 사다리를 잡아내렸고 누군가는 묵묵히 다른 발판을 가져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반장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공장 들여다보지도 않으시더니 오늘은 웬 바람입니까, 부장님? 김낙수가 이 반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적당히 농담으로 넘겼을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려면 오늘부터라도 봐야죠. 오늘 못 본 건 내일 사고로 돌아오거든요. 말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자 이 반장이 한숨 섞인 웃음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우리 일 좀 합시다. 하기 싫으면 나가고. 마지막 말은 직원들을 향해 던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뜨끔했겠지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삐뚤게 서 있던 사다리가 깔끔하게 치워졌습니다. 김낙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하나를 체크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붙잡아서 정말로 끝낸 것, 발판 없는 사다리 하나. 아침 일과가 끝날 무렵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이 휴대폰에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구조조정 관련 사전 검토. 열어보니 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20명 명단 검토 부탁드립니다. 본사 복귀하는 본건 이후 논의. 그 문장을 2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명단을 잘 만들면 복귀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로도 들렸습니다. 그게 복귀 조건인지 예의상 붙인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종이 울리자 공장 안은 또 다른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은 생존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줄을 잘못 서면 반찬이 떨어지고 타이밍을 놓치면 국물도 못 받는 날이 많았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선 뒤 막내 직원이 뒤에서 소곤소곤 말을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오늘 국밥 뀌었습니다. 된장 두부예요. 빨리 안 가시면 다 떨어져요. 예전 같았으면 김낙수가 맨 앞으로 같이 뛰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줄 뒤쪽에 천천히 섰습니다. 먼저 가요. 나는 맨 뒤에 서 있을게요. 막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부장님은 뭐 드시려고요? 김낙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누가 먼저 한 숟갈 먹는지 보는 게 일입니다. 먼저 가서 줄 서요. 막내는 아직도 그 말의 깊은 뜻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먼저 줄 앞으로 갔습니다. 얼마 뒤 식판을 받아들고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된장이랑 두부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부장님 것도 남겨놨겠죠? 김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오늘은 그런 회사라고 믿어봐야지. 줄이 조금씩 줄어들고 사람들은 각자 자리로 흩어져 갔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조금 덜어 옆 사람에게 나눠 주었고 누군가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국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김낙수는 제일 마지막에 국을 떠왔습니다. 국물이 살짝 모자라게 담긴 그릇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한 숟갈을 누가 먼저 먹는지가 이 공장의 서열표보다 정확할 때가 있지. 밥을 먹고 난 뒤 오후에는 설비 쪽 점검과 문서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20명이라는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표로만 보면 간단했습니다. 생산성, 오류율, 경력, 나이. 그 숫자들을 적당히 조합하면 20명이 금방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표 뒤에 달린 얼굴과 생활이었습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 아이 학원비가 버거운 사람, 노부모 모시는 사람. 표에는 적히지 않지만 공장 바닥에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연들. 그날 오후 늦게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단답형 통화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겠어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본사로 오세요. 준비물 잘 챙겨서.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준비물이라는 마리오난이 거슬렸습니다. 서류 봉투와 명단을 사람 인생보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자리. 정말 그게 자신이 하던 일의 연장선인지 김낙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본사 회의실에 들어가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모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맸고 눈빛은 복잡한 숫자를 오가는 계산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상무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낙수야, 네가 현장 제일 잘 아니까 20명 정도는 정리해야 아산이든 본사든 버틴다. 알지? 김낙수는 대답 대신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종이 위에는 조정 대상 인원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잘해주면 내 자리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게 현실이야. 백상무의 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였습니다. 그냥 오래 일한 관리자 특유의 무덤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낙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저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상무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이게 일인가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짜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백상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답다 낙수야.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맞다. 근데 회사는 누군가는 또 숫자를 맞춰야 굴러간다. 김낙수는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맞추더라도 사람을 너무 헐값에 쓰고 버리는 방식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회의가 끝났을 때 손에는 3가지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그냥 말대로 20명 명단만 올릴 수도 있었고 사람을 자르면서 최소한의 방패라도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었고 아예 공정 방식 자체를 조금 바꾸는 쪽으로 설득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산 공장으로 다시 내려오는 차 안에서 김낙수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봉투를 3개로 나눠야겠다. 그날 밤 그의 책상 위에는 진짜로 봉투가 3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사 양식에 맞춰 만든 명단, 하나는 희망퇴직 지원 방안, 하나는 공정 재설계 제안서였습니다. 명단 봉투에는 숫자와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 김낙수는 혼자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메모도 남겼습니다. 허리디스크, 장남, 가플빛, 큼, 아이 둘, 고등학생, 배우자 무직. 표에는 안 들어가는 정보였지만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망퇴직 봉투에는 짧게 적었습니다. 그만두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석 달 동안 전직 교육, 안전관리 자격증 지원, 협력사 소개, 심리상담 한 번씩. 이 정도는 같이 일한 시간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공정 재설계 봉투에는 숫자와 동선이 뒤섞인 도표가 가득했습니다. 위험 공정 상시 2사람 배치 시 사고 확률 감소 및 교육 시간 절감 예상, 낡은 사다리 전면 교체 비용 대비, 사고한 건 비용과 비교 시 손해 아님. 종이를 넘길수록 눈은 침침해지고 손은 무거워졌지만 김낙수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20명을 잘라서 숫자를 맞추는 것과 방식을 바꿔서 함께 버티는 것 중에 최소한 후자도 있다고 말은 해야겠다. 그 시간 누군가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을 테고 누군가는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김낙수는 사람 대신 문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박하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김낙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 걸리네. 근데 다 끝나면 내일은 조금 덜 아플지도 몰라. 박하진이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나는 끝냈어요? 응? 최소한 내가 어떤 편에 설 건지도 조금은 정리했어. 다음 날 아침 다시 안전 체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보다 어깨는 조금 덜 굳어 있었고 동작은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체조가 끝나자 인사팀장이 공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장님,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시죠. 어제 말씀하신 서류들 같이 보자고 하시네요. 김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물은 어제 밤새 챙겨놨습니다. 이번엔 그 준비물이라는 말이 조금 덜 거슬렸습니다. 적어도 어제와 오늘 사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채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봉투 3개를 꺼내놓으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일의 모양에 조금은 가까운가? 돌아오는 답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부끄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으로 돌아온 김낙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일같이 쓰는 오늘의 체크를 적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끝까지 붙잡아 내가 끝낸 한 가지. 봉투 3개 올리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버텨 끝낸 한 가지가 나를 살린다. 그렇게 나는 조용히 이긴다. 이 문장은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공장 게이트를 들어설 용기는 바로 이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서열로는 오래 못 버틴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의 표정을 먼저 보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김낙수는 또 하루를 버티러 출근했습니다. 출근길에 손에 쥔 건 명단이 아니라 어젯밤 적어둔 한 줄의 메모였습니다. 오늘 끝까지 붙잡아 내가 끝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나를 살린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김낙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도 각자 회사에서 비슷한 종이를 한 번쯤 마주하셨을지 모르니까요. 정리 대상 명단일 수도 있고 평가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정리 좀 해야겠다라는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낙수 자리에서 그 20명 명단을 어떻게 보셨을 것 같으세요? 숫자만 보고 골라야 할까요? 혹시 지금도 회사에서 이게 진짜 일인가? 아니면 그냥 숫자 맞추기인가? 헷갈리는 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 퇴근길에 한 번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끝까지 붙잡아 끝낸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내일의 나를 조금이라도 덜 미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요. 김낙수는 오늘도 공장문을 나서면서 조용히 이런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도 내 방식대로 버텼으니 오늘 밤만큼은 나 자신을 너무 헐값에 팔지는 말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한 줄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 회사 이야기 계속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김낙수의 하루를 다시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